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는데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상반기 처리를 위한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하반기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 전국 속에 세종의사당이 대선용 공약카드로 전략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충청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또다시 논의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회법이 계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국회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지만 정부 추경안 처리가 7월 국회로 넘어오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극적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추경이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서로 대화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자라는 큰 틀의 전제하에서 7월 임시국회는 앞으로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7월에도 합의가 안 돼 기한을 넘긴다면 국회법 처리는 예산결산 국회가 시작되는 가을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선 전국에 휩쓸려 공허한 대선 공약으로 전략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여당 내에선 이럴 바엔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을 운영위에서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국회법 개정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법 처리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청 홀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세종의사당 건설을 촉구했고 지방분권 세종의회는 상반기 처리 무산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피는 충남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 영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지역에서 충청권 인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뿌리는 충청권에 있다는 의미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조상이 500여 년간 논산에서 살았고 부친이 공부 등의 이유로 공주로 옮겨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은 윤 전 총장이 직접 자신의 뿌리가 충청이라고 규정한 만큼 충청 대망론과 향후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장에도 충청 대망론을 띄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외가가 있는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양축으로 등장해 입당의 가교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은 태극기 부대 수준으로 국가 비전과 정책이 전혀 없고 분노와 증오만 가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은 충청에 살지도 않았고 함께 호흡하지도 않았다며 충청 대망론은 꺼내지도 말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한때 지지부진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진 건데 대전지검과 대검찰청 간의 내부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이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현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한수원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어 한수원에 1,4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주장했던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당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 내부의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김호수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된 겁니다. 대검찰청과 평행선을 달리던 대전지검이 정기 인사로 수사팀 교체를 앞두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기소로 지난 2월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힘을 잃는 듯했던 월성원전 수사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가 내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 가운데 천안과 논산만 모임 인원을 대전과 세종처럼 2주간 8명까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워 원정 방문객들로 인한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논산은 육군 훈련소 때문에 타 지역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특히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업주와 종사자는 월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도 2차례 이상 강화했습니다. 대전에서 노래방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서구와 유성구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국이 서구 노래방의 출입 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누적 확진자는 종사자와 업주 12명, 손님 7명, 가족 등 접촉자 등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성 지역 노래방에도 종사자와 손님 등 7명이 확진됐는데 이달 들어 서구 노래방 21곳, 유성에 4곳, 라이브 카페 등 모두 30곳에서 감염이 발생해 전체 확진자가 1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7080 라이브 카페를 매개로 확진이 잇따라 종업원과 손님 등 지금까지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강철 수트를 입고 나와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국내 연구진이 아이언맨 수트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하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의 필요에 맞춰 재원과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근력 지원 로봇이 상용 제품으로 개발돼서 산업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타이어를 쌓아 올리는 작업자의 움직임이 마치 빈 종이 상자를 다루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휠까지 장착해 30kg을 훌쩍 넘는 무게의 타이어를 옮기는데도 동작에 거침이 없습니다. 심하게 많이 들고 한 날들은 그 다음날 허리 통증이 좀 심하고 많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착용을 하고 했을 때는 그 다음날도 편하고 또다시 일할 때도 부담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생산기술연구원과 로봇기업 FRT가 개발한 입는 로봇은 어떤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골격 형태나 부품 등을 독립 단위로 모듈화하고 작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조립해 구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유압을, 가벼운 작업에는 전기 모터나 스프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동 방식도 다양화했습니다. 거기는 그 현장에만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고객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고 분석해서 그 공정에 맞는 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가격은 기존 제품의 3분의 1 수준인 500에서 700만 원 수준까지 낮췄고 현재 물류와 건설 현장, 요양원 등에 15대가 배치돼 운영 중입니다. 연구팀은 생산 규모를 늘리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로봇의 가격을 100만 원 이하로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최근에 우리 농업은 기후온난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 충남농업기술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신품종 개발과 노동력 절감 방안을 찾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심은 인삼밭입니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데
50여 년째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최근 수년간 한여름 잎이 타들어가는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잎이 타버리면 성장을 못해요. 그래 뿌리가 크들 못하고 적으니까 많이 타면은 절반 가까이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충남농업기술원이 고온에 강하고 연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금산 등 전국 4곳에서 시험 재배 중인데 고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차광막 시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르당 620kg가량인 인삼 생산량을 820kg까지 늘려서 농가소득 향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계통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계통은 고온, 그리고 연작장애,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계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은 5년 안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청양의 대표 작물인 구기자는 일일이 손으로 수확해야 하다 보니 최근 들어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 108헥타로 전국의 3분의 2, 생산량은 4분의 3이나 차지하면서도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구기자 농사 짓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수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수확기계를 좋은 수확기계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면은. 연구진은 이 같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확기와 선별 세척기 개발에 나서는 한편 한약재용과 가공식품용 등 용도별 고기능성 신품종 육성에 나섰습니다. 또 부여의 방울토마토와 논산딸기, 서산 생강 등 충남의 대표 농특산물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유통 소비 확대를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57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월 임시 개통한 홍도 지하차도 8차로 전체를 내일 완전히 개통합니다. 2017년 5월 착공한 뒤 지난 2월 왕복 4차로를 임시 개통한 데 이어 5월 중순에는 왕복 2차로를 추가 개통했으며 나머지 대전로와 동서대로 진출입 램프 공사도 최근 완료했습니다. 홍도 지하차도가 완전 개통돼 하루 6만 대 이상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교통 혼잡 완화뿐 아니라 동서 지역 간 원활한 교통 연결도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대전역 동광장 주변 왕복 10차로 확장 공사와 계룡 신도안에서 대전 세동 간 왕복 4차로 광역도로 개설 공사도 마무리하고 7월 1일 동시 개통합니다. 세종시와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광역경제권 구현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들이 뭉치기 시작한 건데요. 대전과 청주에 이어 세종과 산업중심인 천안이 힘을 합쳐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이 수면 위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협력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천안시는 오늘 시청에서 박상돈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리적으로 붙은 두 지자체가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함께 이루어야 할 동반자적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천 정비사업 공동추진, 인접지역 시민 교통편의 증진 등 5개 분야 11개 과제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 도시는 예술단체 공연 교류와 시티투어 연계 운영, 청소년 체험활동 교류 등을 통해 시민들 간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와 세종시가 상호 협력 조인을 맺었는데요. 상호 미흡한 부분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는 대전, 청주 등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공주시의 송선, 동현 도시개발에도 시 차원의 지역을 약속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접한 충남 기초지자체와 상생협력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에 이어 광역경제권 구축,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선도하겠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와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런 도시들과 함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중심축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세종시 탄생 9주년을 맞아
수도권 과밀 해소의 새로운 방안으로 등장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균형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대전, 충남을 포함해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의 유통업계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들과 전통시장, 대형 유통점 등은 7, 8월 휴가철을 겨냥해 동행세일 기간을 정했는데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여름 할인 행사가 겹치면서 매출 회복세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등 실내에 매장을 둔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마중물이 돼 하반기를 기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황 의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의장이 아산에 있는 카페를 가족 명의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변 임대료보다 다소 싸게 건물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황 의장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내 하역, 운반 사업자를 위협해 사업권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반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B 씨를 협박한 폭력 조직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